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는데 그것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뵈면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계세요. 그래서 노무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노무 관련된 필수 서류들은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어떤 서류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이제 상시 근로자 1인이 넘는 그런 사업장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제목으로도 말씀드렸던 거, 누구나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로자 명부, 우리 회사에 누구가 근무하고 있어요. 근로자 명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대장 이제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월급에 대한 명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규모가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 만나 뵈면요. 사장님 근로계약서 있으세요? 사장님 임금대장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무서 사무실에 다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세무사 사무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체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시 근로자가 이제 5명이 넘어가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5명이 넘어가면은요, 연차 휴가를 줘야 돼요. 연차 휴가. 이게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용이 다른데, 그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5명이 넘어가면 연차 휴가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휴가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연차 휴가 대장. 휴가가 며칠 발생했고, 며칠 썼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차 휴가 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10명이 넘어갔습니다. 10명이 넘어갔으면 뭐가 추가될까요? 취업 규칙이 추가됩니다. 취업 규칙. 10명이 상시 근로자 숫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취업 규칙을 반드시 만드셔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느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시면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어가시면 반드시 취업규칙 만드셔야 된다. 취업규칙 어떻게 만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규칙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0명이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노사협의회가 생깁니다. 노사협의회가 생기는데, 사실은 30명 넘어가게 되면 담당 직원이 한두 명씩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이제 손대고 걱정하시고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죠.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부터 다 적용되는 거,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이 되고요. 최저임금 게시를 해놓고 적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요, 다음 장표에서 보실 거는요,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숫자 카운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로자 숫자 카운팅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10인 이상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숫자 카운팅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산정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쉬워요. 그냥 산수예요. 상시 근로자 숫자는요, 1개월 내, 특별한 경우는 이제 기간이 따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1개월 내입니다.
1개월 내 고용한 연 인원수. 연 인원수가 뭐냐? 연 인원수가요. 근무한 사람들 다 카운팅을 한 겁니다. 카운팅을. 매일 카운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한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한 달 내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일을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20일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수가 20명입니다. 20명. 연인원수가 20명이고요. 그럼 두 사람을 고용해서 20일 출근했으면 40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뭘로 나눠주느냐? 1개월 내 사업장 가동일수. 20일 가동했습니다. 20일 가동했고요. 한 사람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20일 다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20명 나누기 20일 해서 한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시 근로자 숫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꼼수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수 부리는 경우가. 그래서 이거 이게 뒤에 보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규정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5인 안 넘기고 싶어요. 5인 안 넘기고 싶어서 보통 때는 고용을 해가지고 5명이 넘어가는데 나머지 일정 부분을 고용을 적게 하는 겁니다. 적게 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평균 5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꼼수 방지하기 위해서 5인 미만의 일수가 5인 미만, 실제로 5인 미만의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꼼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1개월 내 고용한 연 인원수 다 카운팅하는 겁니다. 매일 일한 사람 한 달 내내 카운팅한 걸 실제로 한 달 동안 일한 날짜 숫자로 나누는 게 상시 근로자 숫자다. 이 근로자의 일한 근로자에 포함되는 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도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서 다 카운팅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거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이 사람들을 카운팅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만 동거 친족만 있으면 카운팅 안 합니다. 그런데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4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고용했어요. 그래서 동거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다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동거 친족이 원래 4명인데 한 사람 고용을 했으면 5명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파견 근로자가 뭡니까? 계약은 다른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은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견 근로자만 빼고 나머지 거의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이 돼서 카운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5인 이상 구분 없이 다 적용이 되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해도 돼요. 해고해야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마음대로 해고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통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있어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퇴직금, 최저임금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안 됩니다. 가산수당이 뭡니까? 가산수당이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이런 거죠. 연장근로,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가산수당이죠. 5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시간 5인 미만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5인 미만 시장이고요. 생리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세요. 왜 제가 5인 미만도 숙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장님 중에 5인 미만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개인 사업자만 그러냐?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5인 안 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단체보험 5명 있어야 되죠? 그럼 단체보험 가입한 사업장은 처음부터 5인 이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계시고요. 종업원 4명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포함해서 5명. 단체보험 가입할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숫자는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장님 중에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아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미작성하시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교부, 작성만 하면 끝나냐? 교부해 줘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작성을 안 하면 교부할 수 있습니까? 작성을 안 하면 두 개 걸리는 거예요. 2개. 작성을 했는데 한부 작성해서 사업체만 가지고 근로자한테 교부를 안 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이 안에 내용, 물론 내용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용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작성하고 교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합니까? 난 잘 모르는데 잘 모르시면요. 뭐 가지고 하시면 되냐?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그래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갖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요 칸메우기 해서 2장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부 교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고요. 내가 잘 모른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가지고 작성하시면 상관이 없다.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좀 내용을 제대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챙겨야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계약적으로 할 거냐, 정규직으로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놓으면 해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고용을 하는데 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거냐,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거냐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사장님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처음 정규직 썼다가 이제 해고가 안 되니까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사장님들 계시더라고요.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입사를 하면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3개월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돼 있거나 뭐 취업규칙 같은 데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수습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셔라.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명시를 해줘라. 그리고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휴가, 퇴직급이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명시해 주는 게 좋고요. 사직을 할 때 사직서 써라. 이거 명문화 시켜 놓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럼 반대로 근로자들 사직할 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라 라고 명시를 해주면 강제성은 없지만 서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다. 앞서 보여드렸던 표준근로계약서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연차휴가예요. 연차휴가는 아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럼 휴가가 발생하면 쟁점은 뭡니까? 휴가가 며칠 발생하냐? 이거 카운팅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휴가 쓴 거 휴가 대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좀 영세한 사업장 사장님 보면 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계산을 못 하시고 휴가 대장이 있느냐? 휴가 대장 없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고 이 휴가 대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유급 휴가입니다. 유급 휴가니까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줘야 됩니다.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 휴가 일수 계산하는 겁니다. 1년 이상 만근하시면 휴가 며칠 발생합니까? 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15일.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요. 그리고 2년마다 근속연수 2년마다 며칠이
1일이 가산이 돼요. 그래서 10년 근속하셨다라고 하면 5일 가산돼서 휴가가 20일이 되는 겁니다. 한도가 며칠이에요? 25일이죠, 25일. 그래서 20년 근속하시면 25일이 되는데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휴가가 25일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1년 안 된 사람은 연차휴가 발생 안 하냐? 예, 1년 안 된 사람도 연차휴가 발생을 하죠. 한 달에 하루입니다. 한 달 만근을 하면 하루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면 그 12개월이 되면은 12개월이 1년이죠. 그럼 15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한 달 한 달 이렇게 하면 1년까지 며칠이 발생하느냐? 11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이. 그래서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11일 한 달에 하루씩 만근을 하면 연차휴가 발생한다. 이렇게 카운팅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대장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대장 만들어서 반드시 기입하는 게 중요하다. 요 두 번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제 10명이 넘어가면 챙겨야 할 게 뭐냐면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될 규율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일률적으로 적어 놓은 게 취업규칙이에요. 10명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가 반드시 취업규칙 만들어야 돼요. 신고 안 하시면, 안 만들고 신고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들어만 놓고 계신 분들 계세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취업규칙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난 취업규칙 하나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역시 표준 취업규칙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조금씩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 맞는 거 조금씩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예, 표준 취업규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찾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약간 수정하시면 되고 수정하다 수정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동청에 접수를 하면은요 잘못된 거 연락 와요. 누락이나 수정된 거 보정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고치라고 연락이 와서 예, 고쳐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표준 취업 규칙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거는 보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취업 규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앞에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예,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시급이 8,590원이죠. 월 환산일 기준으로 179만 5,310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사업주는 시급 8,590만 원 사업주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 위반해서 처벌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최저임금 안 주는 거. 최저임금을 밑에 거네요.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안 주는 거,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저임금 주지하지 않을 경우가 뭡니까? 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한테.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사업주가 알려줘야 돼요. 그 의무가 부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위반사항 발생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카운팅을 해줘야 되겠죠.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이 최저임금을 홍보하는 리플렛을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분께서 이거 아까 주지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예요. 게시판에 뭘 붙여놔요? 홍보 리플렛 출력을 해서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 주지 의무 끝나는 거죠.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할 때 사장님 제가 100만 원 벌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갖다 붙여주셔도 좋은 영업의 툴이 되겠죠. 반드시 리플렛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영세한 사업장,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참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사대본 관리 참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진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안 해봐서 힘들어 하세요. 안 해봐서. 왜 사대본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 보통 사업장은요.
세무사 사무실에 사대보험 관리를 맡겨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왜?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가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요. 그럼 이거 사업장 회원 가입하시는 거 힘드냐? 은행에서 쓰시는 공인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사업장 회원 가입 바로 되십니다. 그렇게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사이트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뭘 활용할 수가 있느냐? 우리 4대 보험 성립신고, 탈퇴신고, 내역 변경, 자동이체 다 여기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요. 종업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취득신고, 종업원 있다가 나갔어요. 상실신고, 월급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신고하실 수 있는 게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예요. 가입자 명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가입 내역서 다 확인이 되는 게 한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관리할 수 있는 게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 관리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셔라. 이런 사이트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노무 관련된 부분은 노무사님이 개입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 같으면 노무사님 개입을 시켜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3강까지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4강, 생각지도 못한 가지입금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제부터 이제 법인 관련된 얘기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3강까지는요, 대체로 개인 사업자 관련된 얘기였어요. 개인 사업자 관련된 얘기였는데 법인 사업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출발점을 가지입금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